엄마 아빠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양육하기 6번째 일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아이들한테 일관적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잘 안 되죠? 언제 안 되세요? 맞아요. 바쁠 때,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평소에는 게임하겠다, 텔레비전 보겠다 하면 안 돼 하고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놀아주셨을 텐데 이게 바쁘거나 피곤하면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양육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 애들이 이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답니다. 언제 쓰는지 아세요? 나중에 게임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오늘은 게임하는 날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애들은 번쩍 뜨이면서 어제는 시켜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시겠죠? 이제 할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양육을 할 때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늘 똑같이 대해주실 때 아이들의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젠고 했더니 3살, 4살 아주 유아기 초기부터 한 7살까지 생활 습관을 쫙 연결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만들어진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훈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관적인 거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지나가다가 컵에 왕창 쏟았어요. 물을 왕창 쏟았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이러면서 막 치워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아빠랑 싸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애가 똑같이 물을 확 쏟았는데 이날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한두 번 쏟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닦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제는 괜찮다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거지? 엄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오늘은 왜 화가 난 거지? 나를 미워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 기분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세워져 있는 기준을 정확히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관적인 거, 기준은 다 나름대로 있을 건데 이건 내 기분에 따라서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 못할 때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화났을 때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랑 훈육을 할 때 우리가 아이 감정을 읽어주세요 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정 읽어주고 또 감정 읽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할 텐데 이게 듣다 보면 부모도 감정이 있는지라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나가면 반드시 아이랑 다투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꾹 참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한번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잖아 뭐 이런 거. 이러다 보면 자꾸 어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셔야 돼요. 화는 나를 위한 방어 기제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게 화라서 화를 담아두는 게 아니고 화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 화는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지금 화났어 라고 정확하게 의사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내가 화났음은 알고 있으되 공격성이 상대방한테 가지는 않도록,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을 때는 나 지금 화가 너무 났어. 화를 풀고 다시 얘기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잠깐 아이랑 떨어져 있다가 화를 다 조절하고 다시 나가서 아이를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양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아이한테 이 스트레스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꾹꾹 참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아이한테. 말로 하지 않았으나 엄마의 이 불편한 표정, 아빠의 불편한 심기를 봤을 때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무슨 일 있구나, 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또 눈치 보고 있으면 또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불러놓고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좀 있었어.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단다. 너희들 때문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잠깐만 쉬고 올게 하고 잠깐이라도 쉬시고 다시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시면 돼요. 이 과정 속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너희들 때문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화난 표정이 나 때문 아니니까 눈치 보지 않고 자기도 편안하게 지내고 엄마 아빠가 기분 풀고 나오면 다시 엄마 아빠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소에 양육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 기준을 늘 일관되게 적용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감정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났음을 말로 표현하시고 반드시 휴식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아이들은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저렇게 화났다는 거 주변에 알리고 쉬는 시간을 갖는구나. 그런데 화를 풀고 다시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 바로 화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크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 저녁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